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저번 주 월요일 날 백신 2차 화이자를 맞았는데요. 그 뭐 1차 때하고 비슷하게 접종 부위가 이렇게 뻐근하고 뭐 그 정도였다가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한강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좀 어지러움증이 있고 어, 좀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한강 걷다 보면 숲 같은 데가 있거든요. 벤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쉬면서 한 몇 번 쉬면서 그랬는데 이게 화이자 백신 후유증인지 아마 여러분도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그렇죠. 금요일 날 오전에 이비인후과 다니던 데가 있어서 가서 이제 암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게 있는데 그때 하나도 어지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님한테 과거에 지었던 약을 먹었다 그러니까 약 먹고는 효과가 없으니까 일단 그 처방전 뭐 이렇게 주고 그래서 금요일 날 좀 평소보다 과음을 하고 토요일 날 그냥 누워서 뭐 이렇게 시간 보내고 괜찮았는데 일요일 날 오늘 일어나니까 또 아침에 좀 어지러워서 근데 이 어지러움이 그 이석증처럼 심하게 그런 게 아니라 살짝 조금 그러다 말고 그러면서 이거 뭐 약을 먹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아직까지 약을 안 먹었는데 이제 월요일 날 다시 병원에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뒤져 보니까 뭐 그렇게 좀 어지러웠던 분들도 계셨는데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지금 TV 이것저것 볼 것도 없어 보다 보니까 교육 방송에서 이 라스트 모이칸 이걸 해주는데 과거에 봤거든요, 이 영화를. 근데 다시 한번 그냥 또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한 30년 됐네, 이거. 그러니까 92년도면 맞나? 거의 30년이 됐는데 지금 봐도 영화 뭐 그렇게 볼만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화 보면 여주인공이 멋있는데 이 영화는 남자 주인공이 기억 남죠. 이 영화는 데니엘 데이 루이스 그리고 감독은 마이클 만인데 이 사람 영화 중에서 너무 많은 영화가 있지만 제가 그 중에 재밌거는 이거죠. 히트. 이거 안 보신 분들은 보십시오. 이것도 꽤 지난 영화지만 액션으로서는 이거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 두 사람 나오고 발킬모도 여기 있네요. 좀 우수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 액션으로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근데 이 남자 배우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기억나는 거 이 사람 영화 많이 찍었는데 저는 이거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라스트 모이칸인데 그래도 라스트 모이칸이 제일 강렬하죠. 하여튼 외모는 뭐 인물은 완전히 조각상 같은 사람인데 뭐 세월이 지나도 멋있긴 합니다만 역시 세월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목구비 역시 뚜렷합니다. 이 영화 주로 배경이 산악이죠. 계곡 이런 요새하고 이런 데서 벌어지는 전투 씬이고 거기에 이제 뭐 러브 스토리 이런 게 포함이 됐는데 제가 이게 뭐 어디서 봤는지 누구랑 봤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음향이 굉장히 그 극장에서 이제 대형 화면에 보니까 그 당시 볼 때 굉장히 그 소리가 그냥 빵빵했습니다. 진짜 녹음이. 그래서 이런 장총 있잖아요. 이거 한 발 쏘는데 진짜 천둥칩니다. 산에서 쏘니까. 그리고 특히 전투 씬들이 굉장히 좀 적나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잔인한데, 30년 전에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런 영화 그 상영 못했을 거예요. 칼로 막 합니다.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현실감하고 장면이 그 자연과 어우러져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그 웅장함과 이런 거를 느끼는데 거기에 이제 뭐 OST가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이게 아마데우스 같은 영화 빼놓고는 이게 백미일 겁니다. 상도 받고 물론
여러분도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죠? 한번 틀어볼까요? 그 영국군의 그 강제 징집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을 뭐 가진 종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상대되는 또 다른 종족이 여기 좀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여성 두 분이 나오죠. 큰 딸, 작은 딸인데, 예. 영국군 사령관의 딸들입니다. 근데 영국군 그 기지 요새 사령관이죠. 근데 프랑스하고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그 전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오지 말라고. 근데 편지가 제때 도착을 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인지 모르고 그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 주인공들의 엄호를 받게 돼서 구하기 조게 돼서 이렇게 요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그 요새를 놔두고 전투를 벌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특이하게 이제 또 이게 서양 영화이다 보니까 백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여곡절이 있어서 백인인데 인디안 그쪽에서 이제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라스트 모이칸이죠. 모이칸 족의 그 족장의 양아들로 이제 살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래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요새를 놔두고 이제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데 영국군이 밀립니다. 이 딸을 두리는 그쪽이 밀립니다. 그래서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를 항복을 하마, 요새를 비울 테니까 너희들이 들어오되 우리가 탈출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탈출을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이제 그 상대방에 있던 이 프랑스를 추종하는 그 종족, 조금 더 이렇게 잔인한 종족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걸 뭐 프랑스가 지시를 했는지 뭐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전투를 벌여서 영국군이 거의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딸 둘을 데리고 탈출하는 과정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영화에서 장면이 기억남는 게 딱 요 두 장면이 확실히 기억 남죠. 영국군 장교입니다. 영국 장교가 이제 이 여성들을 대신해서 통역을 하려는데 통역을 자기 식대로 해서 자기를 화형시켜달래서 화형을 당한다. 이 사람이 화형당하고 이 사람들을 풀어줄 때 화형당할 때 고통스러우니까 멀리서 이제 총으로 쏘져 이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 둘째 딸, 이 장면입니다. 이거 기억에 누구나 다 이 영화를 봤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소녀죠, 소녀. 여기 나왔던 이 소녀. 이 소녀인데, 내가 보니 표정 연기가 진짜 그 뭐라 할까 잘했어요. 이게 지금 산에서 손이 묶여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이 사람들하고 영국 이거 모이칸족하고 전투도 계속 소규모로 벌리면서 도망가는데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이 눈빛이거든요. 마지막 이 소녀로서는 이 산 정상에서 스스로 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나쁜 놈 주인공이 어디 갔어요? 안 보이네. 그 놈이 손을 내밉니다. 나한테 오라고. 그랬더니 이 소녀가 무표정 표정으로 그냥 빤히 쳐다보다가 삶을 포기해서 떨어집니다. 이게 거의 이제 후반부 마지막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악당은 뭐 저쪽에서 뭐 이렇게 전투해서 마지막에 뭐 하는데, 이 사람인데 영화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봤는데 이름은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 사람 이름이 웨스 스투디라고 그러네요. 히트에도 나왔네. 이 영화에서 진짜 연기 잘했습니다. 잔인합니다. 멋있어. 이 영화에서도 느끼는 점이지만은 뭐 물론 이 인디안 부족들도 전사가 있고 당연히 뭐 하지만 외모가 거의 뭐 백인하고 막 대등한 덩치에 백변전을 벌리면은 프랑스 군인들하고 백변전을 펼치는데 아주 가볍게 뭐 이렇게 물리치는 영상으로 나와요. 전혀 사실이 아니죠.
인디아는 왜소했습니다. 그 자기들이 이 백인들이 들어가서 난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 다 학살을 한 거죠. 아니, 남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내 땅이라고 하는데 싸움이 안 붙겠습니까? 예? 근데 약한 사람들 갖다가 군대를 동원해서 아주 멸족을 시켜버렸으니까 인디안들을 악마화 시키려면은 아주 강하고 아주 잔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아니, 했죠 그렇게. 예? 역사라는 게 뭐 언제나 인간의 뭐 피해 역사니까 뭐 지금이야 워낙 이제 무기들이 발달해서 뭐 그런 면도 있지만 하여튼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유 여야 없습니다. 예. 뭐 잔인하죠 전쟁 자체가. 그러면 예? 살상을 하는 건데 그 과거 영화 보면 저 좀 나이가 조금 덜 들었을 땐 플래툰 영화 보고서 뭐 이렇게 선과 악인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쟁 상황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군이 월남전에 참여해서 물론 미국의 요구가 있었고 또 박정희 시절에 또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군사적으로 또 지원을 받아야 될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했지만 월남의 인들이 보기에는 그죠 뭐 이건 남의 나라 전쟁에 온 용병 같은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뭐 월남하고 무슨 뭐 월남 공산당하고 무슨 뭐 월명하고 무슨 뭐 원수진 일도 없는데 역사적으로도 하여튼 근데 얘기 들어보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걔들 그 장교들 그 지침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군한테는 잔인함을 드러내지 마라. 그러니까 미군 애들도 솔직히 그때 뭐 좀 하층민이 많이 간 거 아닙니까? 전쟁에. 그러면 이게 다인종이다 보니까 여기 전쟁에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베트콩하고 양민하고 구분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여튼 이 군대들이 수색을 나거나 정찰 나올 때 어디 베트콩 마을 비스무리한데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그 미국 군인의 그 시신을 걸어놓고서 이제 막말로 이제 껍데기를 다 벗겨놓은 거를 걸어놓으면 미군 애들은 겁나서 들어가질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그래도 외모가 같고 같은 언어를 쓰니까 단일 민족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만약 동료의 그걸 갖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참지 못하죠. 우리는. 그러면 영화 플래툰의 문제가 아니고 몰살시켰다고 그럽니다. 걔들 월남 애들 증언에 따르면 몰살시켰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농사꾼이고 밤에는 베트콩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말을 하면 대답을 안 하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전쟁이 벌어지면서 무슨 인권 따지고 근데 인권이라는 것도 지금 자기 적한테나 인권을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세계 돌아가는 게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니까 그냥 사람에 대한 사람 대접을 하면 되는 건데 자기 적에 대해서만 인권을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홍콩 그랬다 미얀마 그랬다 조용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도와줍니까 그거? 그 내부 문제인데 그러면 아랍 그쪽으로 왜 끼어듭니까? 남의 나라 땅에 원치도 않는. 그러니까는 후세인하고 가다피를 제거했다고 나라들이 좋아졌습니까? 이상한 IS 생기고 알카에다 나오고 더 혼란스럽죠. 그게 막말로 그 조폭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게 낫지. 조폭 사라지면 동네 양아치들이 다 사람 미쳐요. 그럼 뭐 다른 나라 뭐 나라 이름까지 거명하긴 그렇습니다. 무슨 뭐 카스트 제도나 그런 거로는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양반 쌍놈도 뭐 몇 개 층으로 나누고 뭐 일부 다처제 여성은 투표권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면서 우리 얘기가 딴 데로 새네. 하여튼 뭐 기회 되시면 근데 이거는 대형 화면으로 봐야 되는데 음향하고 이 TV는 조금 감흥은 좀 그래도 지금 봐도 뭐 좋은 영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